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시나요? 특히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아침 식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무조건 약물이나 극단적인 식단 제한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혈당 관리, 당뇨에 유용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을 조금만 다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웃에 사시는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3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로 혈당을 관리하려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50 이상으로 나와서 고민이 많으셨죠. 김 씨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식사 순서와 음식 조합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아침 식사의 순서였습니다. 예전에는 밥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을 채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김 씨의 아침 공복 혈당은 130대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120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김 씨는 정말 신기해하면서 이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했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하나둘씩 좋은 결과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로 먹는 순서와 음식의 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 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나 빵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부터 드셔야 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일종의 그물망 역할을 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샐러드를 먼저 드시거나 김치나 나물 같은 반찬을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밥 없이 채소만 먹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드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 등의 단백질 식품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을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더욱 늦춰줍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흰 쌀밥이나 흰 빵보다는 현미밥이나 통밀빵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곡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박미숙 씨라는 분의 사례를 보면
이런 순서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박 씨는 45세 주부로 당뇨 가족력 때문에 혈당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복잡한 식단 관리는 어려웠죠. 그러다가 먹는 순서만 바꾸는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시도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상추나 양배추를 한두 장 먹고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째부터 확실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오던 졸음이나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혈당을 재보니 확실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까지 개선되어서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인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순서를 바꿔 먹어도 음식 자체가 혈당을 크게 올리는 것들이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트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시리얼을 드시는데 대부분의 시리얼은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하지만 오트밀은 다릅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물과 만나면 젤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정호 씨는 매일 아침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을 먹던 것을 오트밀로 바꾸었는데 한 달 만에 아침 식후 혈당이 5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싱거워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견과류나 베리류를 조금 넣어서 먹으니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견과류와 씨알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치아씨드, 아마씨 등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완벽한 식품들입니다. 이런 견과류와 씨알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최영희 씨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오전에 자주 허기를 느꼈던 것이 사라지고 점심까지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단백질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 식사에 충분한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열량 효과가 높아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계란은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기 시작한 후 점심시간까지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간식 섭취량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체중도 5kg 감소했고 혈당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가 쉽습니다. 또한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아보카도는 특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민지 씨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토스트에 올려서 먹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180 이상까지 올랐던 것이 140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오전 내내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올리브 오일도 매우 유익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빵에 발라 먹으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니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통곡물 빵은 흰 빵에 비해 식이섬유가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미밥도 마찬가지로 흰 쌀밥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귀리, 퀴노아, 메밀 같은 곡물들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영양가가 높은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이런 곡물들에는 단백질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더욱 유익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아침 식단 구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한식 위주의 아침 식단입니다. 먼저 김치나 나물을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이나 두부 요리를 드신 후 마지막에 현미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국물 요리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수분 섭취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서양식 아침 식단의 예시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샐러드를 드시거나 토마토, 오이 등의 생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을 드신 후 마지막에 통밀빵을 드시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트밀을 중심으로 한 식단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베리류를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견과류를 넣은 오트밀을 드시면 됩니다. 오트밀에 단백질 파우더를 조금 넣거나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섭취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스무디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과일 스무디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녹색 채소를 많이 넣고 단백질 파우더나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 아보카도, 오이, 샐러리 등을 넣고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넣어서 만든 스무디는 영양가도 높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실제로 강수진 씨는 매일 아침 그린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한 후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혈당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레몬이나 생강을 조금 넣으니 훨씬 마시기 좋아졌다고 하네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기보다는 물을 한두 잔 마신 후 30분 정도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탈수 상태였던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상승 속도도 더욱 완만해집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0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어서 혈당이 더 빨리 안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식전과 식후 혈당을 재어보면서 어떤 음식들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당을 올립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좋은 식단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몇 주에서 몇 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윤영수 씨는 처음 한 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격려로 계속 실천한 결과 3개월 후부터 확실한 개선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은 혈당이 크게 안정되어서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실수하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8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다른 식단을 실천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족들에게도 이런 방법의 장점을 설명하고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하거든요. 박현주 씨는 처음에 가족들이 귀찮아해서 혼자서만 이런 식단을 실천했는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좋아진 것을 본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건강해져서 의료비도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외식을 할 때도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식당에서는 반찬부터 먹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되고, 양식당에서는 샐러드를 먼저 주문해서 드시고 메인 요리를 드시면 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가능한 한 샐러드를 추가로 주문해서 먼저 드시거나, 버거를 먹을 때도 패티와 야채를 먼저 먹고 번을 나중에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외식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집에서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치즈, 삶은 계란 등을 드시면 혈당 상승 없이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건강한 식품이지만 당분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단맛이 강한 과일은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베리류나 사과, 배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시고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음료 선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피하시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드실 때도 설탕이나 시럽 대신 계피를 넣어서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가 중요합니다. 바쁜 아침에 복잡한 요리를 할 시간이 없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미리 삶아두고 견과류는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아두고 채소는 씻어서 보관해 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트밀도 미리 불려두거나 오버나이트 오트처럼 전날 밤에 준비해 두면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치아시드나 아마시도 미리 물에 불려두면 젤 형태가 되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냉장고에 항상 채워두어야 할 재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 두부, 각종 견과류, 아보카도, 토마토, 오이, 상추, 양배추 등을 항상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지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리 도구도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삶은 계란을 만들 수 있는 작은 냄비 하나,
간단한 볶음이나 스크램블을 만들 수 있는 팬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요리는 필요 없습니다.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사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평소보다 10분 정도만 더 일찍 일어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치 계란을 미리 삶아 두거나 샐러드용 채소를 미리 손질해서 보관해 두면 평일 아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더욱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김태호 씨 가족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아내만 이런 식단을 실천했는데 효과를 본 후 온 가족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 아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 모두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아침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미리 준비한 샐러드를 작은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거나 견과류를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아서 사무실에 비치해 두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먼저 사서 드시고 삶은 계란이나 두부 요리를 드신 후 마지막에 주먹밥이나 샌드위치를 드시는 식으로 말입니다. 카페에서 아침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샐러드가 있으면 먼저 주문하시고 단백질이 포함된 샌드위치나 랩을 선택하시되 빵보다는 속재료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도 이런 원칙들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견과류 봉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거나 호텔 뷔페에서도 샐러드부터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맛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이라고 해서 맛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향신료나 허브를 사용하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양을 너무 적게 먹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아침을 거르거나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점심에 과식하게 되어서 혈당 조절에 나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단품으로만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만 먹거나 샐러드만 먹는 식으로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포만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방법을 통해 혈당 개선을 경험하고 계시니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식습관을 가져도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혈당 개선에 따라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장미경 씨는 이런 식단을 6개월간 실천한 후 당화혈색소가 크게 개선되어서 의사와 상담 후 당뇨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생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지지망도 중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먹은 음식과 혈당 수치, 컨디션 등을 간단히 기록해 두면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좋고 나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실수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한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차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나 기존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진행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변화를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간단한 변화를 통해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30분 후에 채소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